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잡지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품 섹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호의 주제가 아이크림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크림이 막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비싼 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아이크림 바르세요? 저는 따로 아이크림 안 발라요. 원장님 바르세요? 저도 안 바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눈가가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니까 뭔가 바르긴 발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막 눈가 주름 생기면 화장도 막 잘 안 먹고 하잖아요. 저도 진짜로 요즘에는 눈가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 너무 자글자글해가지고 자글자글한 그 피부 얇아서 생기는 주름? 그러니까 눈가 화장을 좀 진하게 하면 거기가 시간이 지나면 화장품이 그 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눈가 화장은 좀 진하게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크림을 안 바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다 바르잖아요. 그쵸.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기니까 뭔가를 발라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꼭 아이크림으로 나올 제품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이크림이라는 게 뭔가 눈가에 꼭 발라야 되는 성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뭐 눈가에만 특효된 성분, 뭐 특화된 성분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이크림 보면 하나에 진짜 뭐 케이스는 이만할지라도 내용물 막 15ml?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비싼 거는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데 사실 뭐 이게 특화된 성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꼭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저희는 눈가에 뭔가를 발라야 되지만 그게 비싼 아이크림일 필요는 없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아이크림이 비싸니까 그 대용으로 눈가에 바세린을 바른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한창 핫했잖아요. 눈가에 바세린 바르는 게. 네, 실제로 저희 병원 직원 중에서도 본인은 바세린 너무 좋다, 바세린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또 바세린은 이렇게 발랐을 때 습기가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거는 맞지만 이거 자체가 뭔가 수분을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또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렇죠. 막 주름을 예방하는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건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페트롤 같은 단일 성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댓글 보다 보니까 눈가 주름에 레몬즙을 바르면 좋다 그래가지고 너무 따갑지 않나? 레몬즙을 바른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민간요법인 거예요? 주름에 좋대요 그게. 눈이 너무 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갑고 막 눈가 피부도 예민한데 그러니까요. 벗겨지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눈가가 워낙 해부학적으로 피지선이 적어가지고 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민간요법도 나오고 이것저것 좀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아무래도 사람을 딱 봤을 때 먼저 딱 들어오는 그 사람의 뭔가 인상이라던가 전반적인 걸 좀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이크림도 바르지 말고 바세린도 별로고 민간요법은 안 되고 그럼 눈가 주름에는 뭘 바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굴에 쓰는 보습제 중에 여기가 아무래도 피지선이 적다 보니까 좀 유분기가 더 있는 제품들을 좀 충분히 꼼꼼하게 건조하지 않게 바른 다음에, 그러니까 보습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이제 눈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름이니까 주름이 덜 생기도록 우리 하도 뭐 많이 찍어서 알겠지만 주름에 뭐 효과가 있는 레티놀, 뭐 레티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스티바 A의 대체품으로 유명한 아크리프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습제 다 바르고 나서 아크리프를 정말 쌀알 만큼 짜서 거기에다가 보습제 또 위에다가 섞어가지고 정말 소량을 이렇게 눈가에 바르는데 이제 진짜 저는 자기 직전에 발라요. 자기 직전에 정말 소량을 바르고, 왜냐면 깨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약간 눈을 비비거나 해서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의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소량을 자기 직전에 딱 바르고 잔다. 근데 이것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일주일에 2번? 한 3, 4일에 한 번? 요 정도로 이렇게 그냥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정 원장님이요? 저도 똑같아요. 사실 뭐 아이크림을 따로 쓴 거는 제가 마지막에 쓴 게 대학생 때. 그때는 뭐 모를 때 보드샵이나 이제 매장 가서 뭐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점원분이 이거 사면 돼요. 쭉 해가지고 이제 거기 아이크림 골라서 썼었는데 피부과 들어오고 나서는 이게 굳이 이걸 비싼 거를 쓸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크림은 지금 안 산 지가 뭐 거의 15년 넘은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에 어쨌든 우리가 크림을 바르니까 크림 바를 때 마지막에 크림 눈가에도 되게 꼼꼼하게 바르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 저도 레티노이드 써요. 저는 레티날을 써서 레티날 얼굴에 이제 바를 때 눈가까지 같이 포함해서 꼼꼼하게 위아래 전부 다 윗눈꺼풀 여기 안쪽 눈 바로 아래까지 저도 이렇게 바짝 잘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써도 요즘에 뭔가 부쩍 저는 눈가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게 웃으면 아, 웃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퇴근할 때 보면 여기 밑에 낄 때가 있어요. 화장 그럼 화장품 낄 때. 너무 약간 좀 그래. 이제 그럴 나이가 됐죠. 네. 아무래도 눈가에 잔주름이 많으면 확실히 좀 나이가 나이 들어 들어. 보이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나이 들어 보이는 건데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눈가에 그렇게 뭔가 끼고 있는 게 그렇게 낄 정도로 주름이 생긴다는 게 그냥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음. 여튼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눈가가. 그래서 이제 이게 화장품만으로는 사실 또 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신경 써서 해주고 있는 시술, 눈가 때문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이 써마지. 네, 이게 화장품으로는 뭔가 있는 거를 다 펴주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제는 얇아지고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여서 진짜 눈가를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작년부터 제가 딱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써마지를 주기적으로 이제 해주고 있죠. 그 전까지는 사실 써마지 해도 아이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굳이 했는데 이제는 눈꺼풀이랑 아래쪽이랑 너무 신경 쓰여서 아이 써마지를 좀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고원장님은 혹시 뭐 환자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눈가 주름이 고민이에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뭘 추천해 주세요? 그거야 이제 어떤 눈가 주름으로 오시냐 그거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가볍게는 젊으신 분인데 뭔가 눈가가 너무 건조하거나 이래서 눈가 주름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이 리쥬란을 먼저 추천을 드리죠. 리쥬란 되게 무난하죠. 무난하고 뭔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 너무 아파서. 근데 사실 저는 리쥬란 알러지 있어서 못 맞기는 하는데 맞아. 옛날에 맞아봤을 때는 진짜 그 아팠던 기억이 진짜 내가 맞아본 주사 중에 가장 아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리쥬란보단 좀 덜 아픈 리투오를 많이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네네. 눈가에. 눈가에. 근데 리투가 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리쥬란만큼 유명하진 않아가지고. 뭐죠? 설명 한번 해주세요. 리투 같은 경우에는 인체 피부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입하는 스킨 부스터인데 우리가 뭐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을 직접 피부에 주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부 재생되는 거 도와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리투는 아예 콜라겐, 엘라스틴 자체를 넣어주니까 아무래도 탄력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효과가 좋죠. 빠르고. 빠르고. 근데 이제 제가 리투를 눈 밑에 좀 신경 쓰여서 맞아봤는데 리투를 맞았을 때 약간 좀 붓는 것 같은 느낌? 부피감? 이게 한 1주, 2주 제가 좀 그런 게 오래 가는 편이어서 한 2주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불룩한 느낌이 갔는데 요새는 리투오 파인이라 그래서 눈가 전용 리투오가 따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원래 리투오보다 입자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렇게 좀 불룩한 느낌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자연스럽게 눈가가 좋아질 수 있어서 아이 리쥬란과 더불어 여기에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잔주름이 생기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정 원장님 하신 것처럼 아이 써마지 이제 많이 추천해 드리죠. 근데 아이 써마지가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면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눈꺼풀 위에다 눈에 직접 안 들어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써마지랑 달리 팁도 정말 작게 눈가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안약 넣고 아이쉴드라 그래서 눈 보호할 수 있는 거를 넣은 다음에 위에다가 안전하게 시술하기 때문에 뭐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눈을 보호하려고 전기가 안 통하는 이제 딱딱한 렌즈 같은 거를 안에다가 넣고 시술을 하는 거여서 이제 눈꺼풀에도 바로바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꺼풀에 할 수 있는 레이저나 시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써마지인 것 같아요. 또 좀 걱정하시는 게 눈이니까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받아보신 분이 더럽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데 써마지 받는 것보다 얼굴 훨씬 안 써마지 받는 것보다 눈이 안 아파요. 맞아요. 오히려. 신기하게 안 아파요. 그래서 막 통증이나 이런 것도 얼굴 써마지 받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이 써마지는 쉽게 받으실 수 있다. 맞아. 그리고 또 뭔가 써마지 말고 좀 눈꺼풀이나 이런 데 좀 직접 탄력을 좀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시술이 딴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또 이제 눈가에다가 하는 버추 RF라는 또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늘 고주파예요. 그래서 바늘의 끝에서 고주파가 나와서 피부 속에다가 고주파를 쏴줘서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해주는 건데, 이제 걔가 이제 아이 전용 팁이 있어요. 눈가 전용 팁이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한 팁이 있어서 눈꺼풀에 이렇게 대고 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고주파를 쏴주는 거. 근데 이것도 뭔가 되게 아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안 괜찮다. 아프다. 생각보다 괜찮고,
써마지는 사실 받고 나서 뭔가 바로 눈이 막 잘 떠져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뭔가 딱 체감상 받자마자 확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버추는 진짜 좀 해드리고 나면 약간 즉각적으로 눈 뜨는 게 훨씬 시원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연세 있으시거나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이 써마지, 아이 버추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미세한 잔주름이나 탄력 떨어진 거 말고 막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웃었을 때 정말 도드라지게 옆으로 까치발주름 같은 이런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주름에는 사실 보톡스만 한 게 없죠. 맞아요. 보톡스가 눈가 근육 이런 움직임, 뭐 찡그리거나 떨림이나 뭐 이제 웃을 때 이렇게 너무 세게 쥐어지는 그런 근육들을 마비시켜서 훨씬 조금 주름을 완화시켜주고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있는데, 보톡스 말씀드리면은 그런 걱정 막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뭔가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뭔가 웃을 때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이상하던데요? 안 맞을래요?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웃을 때 입만 웃고 있고 눈은 안 웃고 있어요. 로봇 같아요. 약간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주름을 없앤다는 이런 느낌으로 눈가는 맞으시기보다는 약간 웃기는 웃을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좀 주름이 덜 지어지는 느낌 정도로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살 녹여요. 살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웃을 때만 주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뭔가 패여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필러가 답이었거든요. 필러로 그 뭔가 패여 있는 부분을 메꿔줘야지만 됐는데 요새는 이제 주부젠이라는 기계가 나왔죠. 이제 주부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죠? 주부젠은 일단은 눈가 주름을, 깊은 주름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눈가에 깊은 주름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이제 올려주려면 이전에는 필러를 넣어서 얘를 채워줬던 건데, 이게 눈가 주름이 막 엄청 굵은 주름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필러를 좀 소량씩 놓는다고 해도 약간 그 울룩불룩한 엠보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정확한 조절이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미세한 조절이 아무래도 좀 그쵸, 어렵죠. 그쵸. 근데 이제 주부젠은 얘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조금씩 소량씩 넣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미량씩을 넣어줄 수가 있어서 이런 패여있는 주름에 조금씩 이제 넣어서 채워줄 수가 있는, 훨씬 더 정교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죠. 근데 이제 이게 필러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CO2 가스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뭔가 이 안에서 화학작용이나 서브시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필러보다도 효과가 조금 더 오래가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부젠에 대해서 저희가 이마주름, 뭐 미간주름, 팔자주름 같이 깊은 주름에 대해서 주부젠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구혜림,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